시진핑 주석의 주동자귀는 중국의 힘을 드러내고 전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오랜 기간 각국의 인프라에 손을 대는 1대1로 사업은 물론이고 중국과 문화가 다른 것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각종 문화공정 작업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벌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다 못한 주한 미국 대사관은 중국의 계속된 김치 공정에 김치는 한국 것이라고 간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김치가 들어간 햄버거를 소개하면서 대박이라고 한글로도 맛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주는 것은 매우 속이 시원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다고 하나 한국에 미군 등을 주둔시키는 것도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조치가 큰 것이지 예전 사드 같은 중국의 경제적인 보복 조치에 관해서는 미국도 뒷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자체적으로 중국을 상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특히나 더욱 그러한 것은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이고 많은 기업들은 중국의 큰 손을 의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인기 있는 한류 배우 혹은 중국 아이돌들을 모델로 하기도 했는데 이는 과거 배용준과 같은 일본향 배우에서 최근 수년간 중국 여행객이 많아져 모델을 바꾼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즉 기업의 논리로 봤을 때에는 중국이 불합리한 주장을 전개하더라도 일면 모른 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 한국의 한 기업은 오히려 미국의 가장 유명한 핫플레이스로 알려진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게재하며 중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나섰습니다. 또한 앞으로 중국의 제품 자체를 팔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도 했는데요. 트래디셔널 코리안 클로스 한복. 지난 3월 1일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는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이라는 영어 문구와 함께 한복 사진 광고가 노출됩니다.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주인공은 전 시크릿 멤버 겸 배우인 전효성이었는데요. 이 광고를 기획한 건 패션 브랜드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라카이 코리아와 전효성이 한뜻을 모아 이 광고를 진행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무자비로 한복, 김치 등 억지스러운 동복 공정을 꼬집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한국의 전통 의상을 홍보하고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할 날을 알리는 의도였습니다. 특히 전효성은 과거 라디오에서 한 차례 구설수를 겪은 뒤 각성 후 꾸준히 올바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개념돌이라면서 이번에도 3.1절을 맞아 매우 시기적절하게 한복 광고를 한 전효성과 라카이 코리아에 찬사를 보내는 국면이 나옵니다. 하루 유동인구가 40만이나 되는 이 거리 한복판에 걸린 한복 광고가 알려지자 모든 한국인들을 감동시켰다는데요. 반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가자 역시나 분노의 댓글 러시가 시작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국의 SNS 웨이보에는 이 한복 광고에 대한 내용이 올라가며 한국은 또 전세계를 고립시키네, 이 기업의 조속한 파산을 기원합니다. 이 바보 같은 브랜드 제품을 사는 사람이 있어 라면서 연일 조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라카이 코리아 본사에도 감히 담을 수도 없는 심한 비난과 항의를 보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를 정정하지 않을 시엔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성 항의도 다수 보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이 싸울 때는 중국 편이라는 일본은 아니나 다를까 이 광고 논란에 난입해 중국 편을 듭니다. 뉴욕시는 한국에 관여하면 불길한 일이 일어날 거야. 한복은 완전히 일본의 자네. 이런 일만 하니까 싫어하지 라면서 한국이 나대며 미움받을 짓만 하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라카이 코리아가 국내가 아닌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이런 광고를 걸었다는 게 제대로 적중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만약 미국이 아니었으면 중국이나 일본은 신경도 쓰지 않았을 국내 광고에 그쳤을 확률이 큽니다만 미국의 본 고장에 전세계가 집중하는 광고판인 타임스퀘어에 한복을 광고하는 것이 주요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 관계자는 적지 않은 광고비를 들이긴 했지만 이번 광고 기획은 중국의 공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고 심지어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아니었냐는 의견을 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 칭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라며 공식 입장문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또한 수위를 넘은 역사 왜곡과 무자비한 악플들은 국제소송으로 라카이 코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법적 대응으로 처벌을 한다고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중국이 동북공정과 왜곡되어 있는 사실을 정정하기 전까지는 중국에 무기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공지는 중국인, 일본인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번역까지 하여 공지사항에 게시하였는데요. 라카이 코리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품 하나하나에 한국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출시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가 들어간 팔찌, 빛바랜 태극기가 들어간 목걸이와 같은 역사적 의미가 담긴 제품과 최근에는 동북공정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을 모티브로 하여 자수 패치, 꽃자수, 놀이개를 포인트가 되는 애견 한복을 출시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의 이름인 무궁화리는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상징하며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무궁화의 꽃말을 담아 출시하였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이면서 굳이 잘 팔리던 일본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무리한 행보가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만 라카이 관계자는 이러한 작은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주동자기에 칼을 휘두르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하게 특유의 저항력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리꾼들의 이와 같은 기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결국 해외 관중 없이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성화가 일본 국내 봉송을 합니다. 그런데 성화의 출발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도 왜곡 전초기지로 악명 높은 옥기섬이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평화의 상징인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옥기섬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시마네 현에 속해 있습니다. 일본 영토 가운데 독도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다케시마 역사관이 설립될 만큼 섬 전체가 독도 왜곡 전시장입니다. 중심지인 사이고 항구를 비롯해 섬 곳곳에는 다케시마는 지금도 옛날에도 옥기섬이라는 간판과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거의 섬 전체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선전물이 뒤덮여 있습니다. 도쿄 조직위의 일정에 따르면 오는 5월 16일 사이고 항구 주변에서 성화가 봉송됩니다. 일본의 의도가 너무나 뻔하게 보입니다. 한국의 언론사는 도쿄 조직위에 옥기섬을 성화 봉송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과연 일본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아직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쿄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옥기섬 성화 봉송에 대해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있는 전략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본 정부나 조직위원회에서 독도가 일본 땅임을 좀 자연스럽게 대외적으로 홍보하려는 꼼수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네,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로써 일본이 얼마나 후한무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한국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죠? 당시 한국은 독도에서 성화 봉송을 하지 않았고 일본의 요구를 수용해 독도를 뺀 한반도기를 들고 개회식에 입장했습니다. 일본을 최대한으로 배려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도쿄 조직위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표기한 데 이어 독도 왜곡 전초기지인 옥기섬에서 성화 봉송까지 강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교과형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내년부터 주로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역사총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 과목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 4개 사회 과목 35종 교과서 가운데 27종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교과서의 77.1%에 해당하죠. 일본 정부는 2022년 개편되는 고교 사회 과목에서는 도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입니다. 생각구 열도까지 집어넣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이 고시됩니다. 다케시마와 생각구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다. 일본이 이런 일방적 주장을 교과서에 싣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일제강점기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역사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본이 어떻게 나오든 독도는 그냥 한국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계속된 꼼수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의 인식을 바꾸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이에 지난 2월 경북도의회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일본을 향해 독도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의장은 독도의 실효 지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도에 방파제와 입도 지원 센터를 하루빨리 만들어 일본이 더 이상 헛된 도발을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한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떨쳐내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으로 21세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해야 한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한국의 독도 시료 지배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만약 독도에 방파제와 입도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상황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시민들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독도와 한국사 시험 등 역사를 중시하자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을, 독도는 대한민국 땅으로 표현을 바꿔주세요. 외교부 홈페이지나 옥외 광고에 표기된 우리 땅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 땅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확실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청원인이 올린 글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전적 표현은 자기 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독도에 대한 강력한 소유권 주장을 위해 우리보다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다. 5개 광고판, 특히 공항과 항만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장소에 독도를 대한민국 땅이라고 표기하자. 그래야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확실한 인식을 심어줄 것 같다.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작은 습관이지만 대한민국 땅이라고 부르는 습관을 갖자. 대단히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일본은 오키섬에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죠. 청원인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나온 독도 관련 설명 중 우리란 표현을 전부 대한민국으로 바꾸자고도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입장을 대한민국 입장으로, 우리 고유 영토를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 말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도 있습니다. 일본은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니는 지역에서 독도를 제외해야 한다고 스스로 주장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무력 공격 발생 시 미국이 미일 안보 조약 5조에 따라 공통의 위험을 대처하는 대상 지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시정 아래 있는 영역이 대상이다. 독도와 쿠릴 4개 섬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시정을 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영토인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독도에 무력 침공이 생겨도 미국의 독도 방어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란 점을 인정한 것이죠. 이는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 전화 통화에서도 이 같은 바가 확인되었습니다. 중일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가쿠 열도에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가운데 독도와 쿠릴 열도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드라마 SBS 조선 구마사와 JTBC 설강화로 방송계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죠. 이번 기회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독도 수호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